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번째 여러분과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이승만을 그렇게 까지 않을 겁니다. 니가 웬일로? 오늘은 별로 안 깔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제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래봤자 아쉬운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제네바 회담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승만의 관계. 자, 맨 먼저 오늘은 왠지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oin or die. 이거 영어로 그냥 한번 해석해 보시죠. Join은 동사입니다. die도 동사입니다. or는요 접속사, 부정 접속사. 뭉쳐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승만이 한 말로 한번 바꿔보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황해도 사투리. 그죠? 자기가 황해도 해줄 사람이니까 join or die라고 하면은 뭐냐? 모여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 영어는 이게 뭐냐면 뱀입니다. 뱀. 지금 여기에 뱀이 뉴욕, 뭐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뭐 미시건, 매사추세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여기 보세요. 요게 뱀이죠. 뱀이 이렇게 끊어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미국 독립혁명 때에 1776년 이 연도는 여러분 필라델피아를 연고지로 두고 있는 프로농구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라고 하는 프로농구팀을 생각하시면 세븐티식서스 1776년에 미국 혁명이 됐고 그때 펜실베니아가 수도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1776년에 펜실베니아가 가장 잘 나갔다 이 말이야. 그때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독립운동가, 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 말 같아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말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습니다 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지 말인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서 굉장히 그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아주 밝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저작권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저것마저도 저작권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네바 회담은 1954년도에 벌어진 전 세계의 회담입니다.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그 다음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평화적 분쟁 해결, 요 두 개를 의제로 놓고 한번 전 세계가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 라고 모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54년도에 북한도 완전히 전쟁으로 다 부서진 상태,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전쟁으로 완전히 다 부서진 상태, 그리고 양쪽 다 몇백만 명이나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전후 복구 회담, 평화통일 회담이 열린 것이 54년도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6.25 전쟁 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제4조 쌍방관계 정부들의 권위, 대한민국하고 북한 정부에 건의한다 이 말. 제4조 휴전협정 제4조 60항,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각국 정부의 정전협정의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돼 있고, 여기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 다음에 저 가운데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글씨가 팽덕회, 그 다음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 그 다음에 어디요? 조선인민군 및 대표단 단장, 대장 남일, 그 다음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군 육군중장 윌리엄 해리슨이 다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모두 다 회담을 열어야 돼요. 그 3개월 내에 회담을 여는 것이 각종 문제로 계속 이연되다가 1954년 4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니 그게 바로 제네바 협정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의 목적을 띈다고 했습니다. 제네바 회담은 맨 먼저 한반도의 평화 통일, 전쟁으로 상처받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요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여기 디엠비엠프 전투를 거친 베트남의 평화 통일, 요 두 가지를 놓고 국제 정상들이 협의를 벌이는 거예요. 원래 한반도의 평화 통일만 해당이 됐어요.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가 누가 봐도 이기는 거였어요. 북베트남 민족 전선이라고 하는데 하고 베트민이라는 데 하고 프랑스 군대는 누가 봐도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프랑스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프랑스는 제꼈어. 그런데 1954년 3월 13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라오스가 있고 여기에 캄보디아, 요 캄보디아는 지금 안 나오는데 라오스하고 디엠비엠프, 베트남의 국경 지역인 디엠비엠프 전투 지역, 여러분 디엠비엠프에서 전투가 약 2달 가까이 벌어지는데 저때 베트민이 이깁니다. 바로 베트민이 이기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전 연합국 세력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저기에 호지명이 지금 앞에 걸어가고 있죠. 저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응우옌 지압 장군, 응우옌 보응우옌 잡 장군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월남군 총사령관.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사진이고, 요거는 양복 입은 사진. 요 옆에가 호 아저씨, 요 옆에 키 작고 넥타이 맨 사람이 응우옌 잡.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남이 승리하면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까지 베트남이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전부 다 먹던 거를 프랑스가 다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래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연합국 측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줄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전차를 끌어당기고 있죠. 저 디엠비엠프 지역이 굉장한 산악지대입니다. 저 산 꼭대기로 대포를 전부 다 옮기는 거예요. 53년도 7월 27일 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을 하니까 54년도 1월 달부터 마오쩌둥이가 우리나라에 쓰던 대포나 포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 베트남 전선으로 다 옮겨가지고 보급을 하니까 베트남에서 저거를 따가지고 저 사용법을 배워가지고 다 산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산 정상에서 포를 쏩니다. 산 정상에서 포를 다 쏘니까 그 조금 분지 지역에 인간이 저기 올라갈 수 없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분지 지역에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보급을 받아가지고 있던 프랑스 군대는 모조리 폭격을 당하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쏘아가지고 다 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엠비엔 부전투가 베트민군의 압승으로 끝이 납니다. 자, 저 날짜를 잘 봐주십시오. 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의 그래서 승리를 확정 지은 거는 5월 2일. 5월 2일인데 그 프랑스 군대가 우리는 그래도 못 나간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지압 장군이 확실하게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은 게 5월 7일입니다. 사실상 5월 2일 날 다 끝장이 난 거였어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1954년 4월 26일 잘 보세요. 4월 26일에 개막했죠. 디엠비엔-푸 전투가 며칠 날 끝났어요? 5월 7일 날 끝났다 그랬죠. 그럼 이게 두 번째 주제인 베트남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PD님, 이게 날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 의제가 추가된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여기 제네바 회담의 현장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수석대표 변영태 외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 스위스 제네바 현장에서 우리나라 의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앞에 변영태 장관, 모자 쓴 사람, 그 다음에 가운데 똥똥한 인마가 누구냐면 양유찬, 여러분. 양유찬 주미대사. 그 바로 뒤에 모자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화면을 클로즈업 시켜주시고, 저 세 번째 모자 쓴 사람을 꼭 부각시켜 주십시오. 누구인지 아십니까? 홍진기라고 합니다. 홍진기 MBC 사장, 전 법무부 장관. 예. 제가 홍진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평화를 위한 정치회담? 진짜로? 저 신문 동아일보 여러분, 저 위에 탑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문제 수 토의 개시. 피디님, 조선일보 기자가 자기 유튜브에다가 화면에다가 저를 조롱해 놨더라고. 너 한자 모르지? 뭐 이래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댓글러가 댓글 악플이 달렸는데 뭐냐고 하냐면, 아이고 국사학과가 뭐 뻔하지, 뭐 법대 의대보다 수준도 낮은데 수능 점수도 낮은데 국사학과가 뻔하지 이래 놨더라고. 진짜로. 그럼 한자를 모르는지 보입시다. 한국 문제 수 토의 개시 뭘까? 수 드디어 여러분, 한국 문제가 드디어 토론이 개시됐다 이 말. 이 제네바 회담이 54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다고. 윗대가리들 몇 마리만 날뛴 게 아니고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 길가에 동냥하는 사람, 길가에 노숙자, 길가에 하는 사람도 전부 다 제네바 회담 어찌 됐노? 제네바 회담 어찌 됐노? 이래 됐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27일 하오 2시 26일부터 개시됐죠. 그죠? 27일 그 다음 날 바로 개시됐다. 27일. 저 가운데 사진 인물은 누구냐면 변영태 장관.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공 철수 후에 자유선거. 중공이 먼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자유선거를 하자. 아시겠습니까? 중공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자유선거를 하자 이 말.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노? 변영태 연설. 그 왼쪽에 보세요. 뭐냐면 평화 유지 책임 공산 측에 있다. 저 한자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할 줄 알잖아요. 뭘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얼마나 웃겠냐면
4월 26일부터 개회를 하는데 4월 27일 날 이게 바로 열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일보에서 저걸 일면 토끼서로 달았어. 드디어 우리나라에 한반도 문제가 개시됐다. 저걸 동아일보의 저 때의 심정이 어땠냐면 드디어 우리나라 통일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온 국민이 전부 다 이제 통일이 된다. 자, 앞에 저 한번 외국 군대의 철수 및 안건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 외국 군대가 철수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중공군이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 변형태 외무부 장관의 얘기가 뭐냐면 김일성이니가 중공 말고 다른 병력이 있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철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총선거를 하자. 이게 변형태 장관의 합리적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19개 국가가 전부 다 여기에 반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데 중공하고 소련하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해요. 더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 DMBMF 전투. 이 DMBMF가 여기 있습니다. DMBMF, 요 나중에 동그라미로 넣어 주십시오. DMBMF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를 가지고 북한 측의 수석대표인 남일이하고 중국 측의 수석대표, 중공 측의 수석대표인 장제스가 저원라이, 주은래하고 소련 쪽의 수석대표인 몰로토프가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시간을 질질 끌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5월 2일 날에 저거한테 전신으로 벌써 왔어. 이겼다고. 이겼다. 그래 5월 3일에 오니까 그제서야 북한 쪽의 남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트남 문제도 의제로 집어넣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지금 한반도를 위한 그 토론인데 베트남 문제를 왜 집어넣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소련이 다시 베트남 문제 안 하면은 나는 안 할란다.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베트남 문제가 회의의 주제가 아니었다고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가 회의의 주제였다고. 그런데 북한 쪽에서 계속 질질 끌어요. 저때 소련하고 중국 편을 잠깐 들었던 인도하고 필리핀이 왜 중국하고 소련 편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1953년 6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나라 측 방공포로들을 일시에 다 풀었잖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 한국은 신용이 없는 나라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엔이 아무리 가서 유엔 감시하에 중공군이 철수하고 거기에 평화통일의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더라도 아무런 신뢰가 없는 나라다. 유엔군이 가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쪽에다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나라들을 설득하느라 시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멋지게 파고든 게 뭐예요? 김일성이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어떻게 돼? DMBMF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 저기에서 중공군이, DMBMF에서 호치민이 이기면은 우리 6.25에서 중공군이 사실상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논리를 내놓습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맨 처음에 변형태 장관이 중공군이 철수를 하면 자유선거를 하자. 남북한 동시 자유선거를 하는데 유엔군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자 했는데 북한이 점점 끄는 걸로 나오고 결국에는 저 DMBMF 전투에서 프랑스가 북베트남에게 진 걸로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돼? 딱 입장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느냐?
북한에서만 선거를 하게 하자로 바꿉니다. 중공군이 철수하면 북한군에서만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니까 조건이 변화됐다고 아예 회담장에 안 들어옵니다. 북한이 DMBMF가 이긴다 싶으니까 북한만 총선거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공산군이 이겼다가 되기 때문에 이승만 자기로서는 24만 명이나 죽여버렸잖아. 그 죽여버린 24만 명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북한만 선거를 하자고 했고, 안 그러면 자기가 내놔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권력을. 북한만 선거를 하는 거를 또 김일성이가 반대하는 이유는 중공군이 다 나가고 유엔군이 들어올 경우에, 유엔군은 사실상 미군이다 이거죠. 미국과 영국군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운동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김일성이 저거가 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아예 회담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 제네바 회담이 사실상 베트남의,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분단을 위한 회담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한반도 중립화.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보다 못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한반도 중립화예요. 미국 국무부,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부 장관의 안. 미, 중, 소, 일 4개국이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중립화론. 이걸 미 국무부와 미군 정보부, FBI하고 CIA가 이거를 제안하죠. FBI는 연방경찰국인데 백이사의 절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했는데, 여러분 FBI라고 하는 데가 당시에는 CIA까지 다 포괄하고 있었던 부서였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전체에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내놓을 속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거는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필리핀과 인도 대표의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하고 이 한반도가 중립화가 되면 중국하고 인도가 군사 대결을 정면으로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한반도를 계속 분쟁 지역화, 중공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군사 갈등화로 계속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필리핀은 미국의 국방부가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데기 때문에 국방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분단 체제를 원했기 때문에 국무부가 아니라서 반대하는 겁니다. 분단된 한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 하자. 대한민국의 자유진영 대표로서, 자유진영의 제일 앞장선 전위 부대로서의 경제적, 군사적 향후 발전 전략을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버린다 하면은 그거는 일본을 다시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연설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무력 북진 통일. 야, 제네바 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어? 전부 다 북한으로 쳐올라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을 주저앉힌다고 볼일 다 봤어요. 막 비가면 나가자고 막 난리치니까 주저앉힌다고 볼일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중립화 이런 거는 이승만은 들은 채도 안 한 거야.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래 돼버려. 무슨 아비츄레이션이야. 안 돼. 이래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서냉전 구조에 딱 맞는 정말 지도자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 통일을 우선하고
뭔가 한반도에 더 이상의 민족 상전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민족 상전 더 하자. 더 죽여라. 더 빨갱이 이런 거는 막 더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승만 정부고 그 제네바 회담에 4거두 양유찬, 임병직, 그 다음에 누굽니까? 변형태, 홍진기 4명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구슬픕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론자가 그때 대통령이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협상의 전개. 북한은 뭐야? 무조건 페이비언주의야. 무조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야, 날 좋다 이러면서 무기한 연기 위주입니다. 남일의 협상 무산주의. 이 인마가 남일입니다. 남일. 독일과 소련의 39년부터 41년까지의 뭐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전투에 참여했다는 동, 스탈린그라드 참투에 참여했다는 동, 북한에서 말이 많습니다. 다 날조입니다. 날조. 무슨 그 독소 전쟁에 지가 참여를 해.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자빠졌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변형태 장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홍나희의 아버지, 이병철의 바깥사돈,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 한국일보 사장 겸 뭐가요? 중앙일보 사장 겸 MBC 사장 겸 이승만 대통령 때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바로 저 홍진기의 손에 사법살인된 사람이 누굽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이 되겠습니다. 저 나쁜 놈 사람이 무슨 공정한 재판이 있고 무슨 그게 있어요. 빨갱이는 전부 죽여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존 포스터 덜레스. 대한민국의 중공군 철수 후에 북한 지역의 유엔 감시 총선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승만에 의해서 최초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 대한민국 중공군 최초안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중공군 철수 후에 남북한 유엔 감시 종시 총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호치명이 이기니까 어떻게 돼? 북한 지역의 유엔 감시 총선 전략으로 바뀝니다. 딱 서희가 소련의 몰로토프, 중국의 저원라이, 북한, 남일 이렇게 세 명이 딱 편을 묶고 철저한 연기 전략, 안 오는 전략. 맨 처음에 무산 전략이 뭐였습니까?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 보고 결정하자. 그때까지 연기하자. 그때에 5월 2일 날에 이겼다고 전신이 오니까 그때부터 더 연기하자. 왜냐하면 중공군이 준 무기 가지고 이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연기하자. 그때부터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이 북한 편을 들어요. 북베트남이 북한 편을 들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남베트남은 왜 북한 편을 들었을까요? 베트남이 통일되면 안 되거든. 저거가 권력을 이룰 수도 있잖아. 저거는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 남베트남은. 이승만이랑 똑같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회삼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다 중재안을 내가지고 협상을 성공시키는 거를 택하지 않고 전부 다 뭐야? 그래, 분단해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나라의 대표만이 자기 아랫사람들이 그 별장 가는 것도 맞고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미국의 눈밖에 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인도 대표 자와할랄 네루라는 사람입니다. 네루 수상이 북한을 보고 부도덕하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깝니다. 그래가 네루 수상이 뭐야?
남북한 중립화론이라는 걸 강력하게 들고 나와요.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될 뻔했다니까요. 진짜. 그러면서 뭐냐면 베트남을 왜 지금 여기에 끌어들이느냐? 베트남을 회담에 끌어들이지 말고 한반도 문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매듭 짓고 회담을 끝내자. 한반도는 중립화론을 해가지고 우리 인도가 무조건 그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와할랄 네루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트남 문제는 집어 던지고 나중에 결정짓고 한반도 문제부터 통일을 시키자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저 죽일 놈,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도 저 죽일 놈, 북베트남의 호지명으로부터도 야 네루 니 왜 그래? 너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었고 남베트남의 응오딘 DM으로부터도 너 미쳤어 임마! 너 왜 그래 새끼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참 네루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간디보다 영뭐가 못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된 까닭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교육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네네, 저도 처음 배웠네요. 어찌 보면은 인도 독립운동에 있어서 간디보다 더 위대한 게 자와할랄 네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네루가 별로 교육이 안 돼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아까 제가 인도하고 필리핀이 한반도 중립화론이 반대를 받았다고 했죠. 그거는 회담의 맨 처음에. 그런데 북한이 회담을 개판치니까 회담장에서 깽판치니까 인도 대표인 자와할랄 네루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였습니다. 2달 동안에 걸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 범위, 국제 감독, 외국군 철수, 유엔의 권위 문제 등에 관한 토의를 했다. 이때까지 이런 정치적인 회담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중공 철수 후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만 자유선거, 이게 맨 처음에는 남북한 동시 자유선거인데 이승만에 의해서 DMBMF 전투 이후에 북한에서만 자유선거라고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유선거. 자, 북한은요. 잘 보세요. 이게 북한의 최종 입장이에요. 남북한 국회 대표가 벌써 국회 대표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남한의 국회의장이었던 해공 신익희 선생을 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그럼 이승만을 제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거를 절대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전한 혼성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중립국 감시하에 남북한 동시선거 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 말이에요. 전한혼성위원회 저런 거는 정말 저로서도 보고 있으면은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DMBMF 전투에서 중공군이 베트남 군대를 이겨버리니까 저 프랑스 군대를 이겨버리니까 전환혼성위원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영국, 프랑스, 필리핀, 인도 등이 모두 뭐라고 했느냐? 유엔 감시하에 선거까지는 전부 다 협상이 됐어요.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게 2개가 있습니다. 뭐냐? 1번 선거 관리 주체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놓고 공산권이 인정하는가? 이게 김일성의 결정 문제입니다. 김일성이 이걸 유엔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남북한 동시선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북한만의 선거인가? 이거는 뭐야? 이승만의 결정입니다. 김일성이가 유엔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승만이
북한만의 선거를 고집한다는 거 두 개를 놓고 회담이 결렬됐다, 결국 결렬됐다라는 거를 누가 가장 슬퍼하느냐?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 그 다음에 미국의 포스터 덜레스가 가장 슬퍼합니다. 아, 저게 안 돼서 결국 통일 정부가 수립이 못 되는구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네, 스카핀 제677호라고 하는 SCAPIN, 스카핀.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 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본치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1000여 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스시마 섬, 30도,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육규 열도, 쿠치노 섬은 제외, 그 다음에 울릉도, 여기 뭐라고 적혀요? 리앙쿠르 암초, 다케시마와 제주도, 북위 30도 이남의 육큐 열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그리고 태평양 부속 제도, 다이또 제도, 오카노시마 암초, 미나미 도리섬, 나가노 토리섬 포함, 쿠릴 열도, 하보마이, 그 다음에 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다라쿠, 시코탄 섬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리앙쿠르 암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하고 독도는 제외한다. 46년 1월 달에. 여기에서 독도가 처음으로 언급된다고. 그럼 한번 제외한다 했으면 일본은 여기에서 손을 떼야죠.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깔짝거리는 겁니까? 그래서 52년 1월 18일에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헌법에 한반도 38도선 이북에 있는 거는 불법 단체죠. 그죠?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해는 어떻게 됩니까?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에가 불법 단체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여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 그 다음에 주권 구분을 위한 경계선, 한국과 일본과의 평화 유지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울릉도하고 독도가 포함된 선으로 다 끄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승만의 주장은 이겁니다. 독도를 절대로 일본한테 허용하지 않겠다. 따라서 독도를 너희가 먹겠다고 달라들지 않으면 너희를 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도 전쟁이 끝난 지가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자, 1951년 9월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을 했고, 발효가 1952년 4월이었다. 저 이승만 라인이 언제 발표됐습니까? 52년 1월 18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3개월 있다가 발효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승만이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의 명의로 클라크 라인을 선포했는데 이승만 라인하고 똑같이 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를, 자, 보세요. 여기 대마도가 있죠. 대마도도 이승만이 달라고 했었습니다. 46년도에, 자,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인접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것을 포함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6년도에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 및 주위 지역의 정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마도는 포함을 못 시켰어요. 제가 이승만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걸로 인해서 이승만이 내가 미국에 대해서 온갖 자주권을 다 지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46년도에 이 스카핀 667호에 의해 가지고 대마도가 제외되자 그거 보고 눈치 보고 대마도는 포함을 안 시켰잖아. 그 눈치 본 거는 왜 포함을 안 하는데 이때 그냥 그어버렸으면 대마도 우리 땅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간땡이가 밖으로는 엄청 언론 플레이는 잘하면서 속으로는 요만해. 그래갖고 52년 1월 8일에 이승만 라인 끊는데 대마도는 포함을 안 시켰어. 저는 이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독도하고 대마도를 전부 다 우리 땅으로 하고 일본 놈들이 지금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우리 땅으로 계속해서 경찰들이 가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탐사 구독, 좋아요. 네. 예, PD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영토 문제나 그다음에 제네바 조약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가 있는 경우니까 뭐 이렇게 이견이 있고 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세월호 같은 이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같이 그거는 전 슬퍼하고. 세계가 같이 슬퍼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 방송이었던 네. 이제는 박민의 방송인 KBS가 박민의 방송, 예. 네. KBS 한국방송. 그 총선 8일 뒤에가 세월호 참사 기념일이었는데 아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를 불방했었고요. 아유, 그래, 맞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게 진짜 그랬군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기자 노트북에 세월호 리본이 있다고 해서 네. 그걸 이제 다시 보기 위해서 그 클립에 대해서 이제 모자이크. 불렀거든요. 네. 아,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자이크. 네. 아니, 이걸 누가 본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걸 누가 본다고? 그리고 또 이거 알아서 기는 거는 정말 끝내주네. 그리고 봤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이 어이, 뭐, 세월호를 뭐 기념하는 저건가 거에 보다. 대해서 예. 있는 것보다 어이, 훌륭한 기억하는 게 기자네요. 훨씬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지우라고 한 KBS에서 이승만 다큐를 사다가 KBS에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저거 다 시청 거부 운동 들어갑시다. 왜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 12회에 오늘까지의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 거부 운동 들어갑시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KBS 이승만 다큐 사다가 광복절 특집 편성, 몰락의 시작, 기적의 시작이 아니고 저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몰락의 시작,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탐사 구독, 좋아요. 오늘 이승만과 제네바 회담과 이승만, 예,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벌써 12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D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